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장애인 시설을 찾아 108배 정진으로 모인 치료비 2억 5천만 원을 전달하며 난치병 환아들의 쾌차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과 지역단의 13대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전법 원력을 다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올해로 14번째 개최한 창작찬불 동요제에서 맑고 고운 음색의 천진불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음성공양의 장을 펼쳤습니다. 자승대종사 원적 이후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속 가능한 청년대학생 전법 포교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장애인 시설을 찾아 108배 정진을 하며 모연한 치료비 2억 5천만 원을 난치병 환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난치병 환아 치료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뜰히 살피고 주먹밥을 함께 만들며 쾌차하기를 발언했습니다. 홍지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난 4월 조계사에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108배를 올리며 진행한 제23회 국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후원회 반. 당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사연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난치병 치료비 모금 행사를 통해 치료비 지원도 받게 되어 윤석이가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지는 윤석이를 보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당시 발언문 속 7살 이윤석 어린이의 손을 꼭 잡으며 어서 빨리 힘을 내 병을 이겨내라고 응원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로 호흡조차 곤란한 윤석이의 치료를 옆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위로하기 위해 직접 현장까지 찾았습니다. 네, 힘내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관세음보살님의 이적이 이루어지기를. 진우 스님은 선천성 심장 판막증으로 7차례나 수술을 받은 7살 윤보연 어린이와는 함께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에이, 보연아. 응? 네. 너 이거 만들 줄 알아? 네. 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절에 온 보연이와 꽃 모양, 별 모양의 주먹밥을 나눠 먹고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23년 동안 진행된 모연 캠페인은 BBS 거룩한 만남 방송 등 각계의 성원이 더해져 올해 역대 최대인 3억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내 22가정 중 4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전하며 성불의 종교이자 자비의 종교인 불교의 대사회적 나눔 실천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또 장애인을 보살피는 우리 종사자분들, 특히 우리 스님들은 더욱더 우리 장애인에게 이제 보살펴 줌으로 해서 우리의 본래 목적인 성불을 하는데 사부 대중이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장을 직접 찾아 전달한 지원금과 위로가 23회를 맞은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에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내외 포교 일선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포교사단과 지역단의 13대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전법 원력을 다졌습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사 8만 명 양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될순 기자입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가깝게는 서울과 경기, 멀리는 제주, 미국 LA에서까지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들.
한국불교 중흥의 최대 과제인 전법 포교 활성화의 최일선에 서 있는 포교사단 제13대 단장과 지역 단장들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임원 맡으신 분들은 또 중책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큰 활약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2대에 이어 13대 포교사단장 연임이 확정된 김영석 사단장은 단위 사찰별 전법 촉진을 위해 포교사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 종책 사업인 부처님법 전합시다 캠페인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실제 종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서 전법과 부처님법 전합시다 그 대열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법으로 행복감을 맛보고 누리는 과정이 전법이라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전법을 포교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업스님은 포교사 8만 양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8만 정도 돼야 뭘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옛날엔 10만 양병설 이런데 우리는 한 2만은 여지를 두고 한 8만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필요한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전국 포교 전진대회는 지난 10월 강원 원주 구룡사 천불전에서 첫 발을 내디딘 후 자승대종상 입적에 따라 울산, 전북, 인천과 경기, 대구 지역 대회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충청권 포교사들의 전진대회를 기점으로 부산, 서울, 제주 등을 거쳐 내년 1월 13일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전체 일정을 회항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13대 포교사단의 역동적인 일정은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포교인재 양성과 전법 포교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사찰의 어린이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교 콘텐츠인 찬불과 율동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영상 제작에 참여한 서울 화계사 어린이 법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찬불과 율동 영상 콘텐츠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찬불과 율동 영상은 108배와 길 등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됐고 음원 제공은 찬불과 포교단체 좋은벗 풍경소리가, 율동 지도는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참여했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로 제작된 이번 영상 콘텐츠는 포교원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키즈 붓다를 통해서도 시청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래 세대 전법 활성화를 위해 BBS 불교 방송이 펼치는 창작 찬불 동요제 14회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맑고 고운 동심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음성 공양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어여쁜 어린이들의 맑은 음성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고운 동심의 소리로 퍼지자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창작 찬불과 동요를 발굴하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매년 이어온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가 14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 중흥의 원력을 결집하고 미래 천년 도약을 서원하는 찬불과 천년을 이어가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되고 부르는 찬불가는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라는 기치로 우리 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경주 남산 열한곡 부처님을 바라오 모시는 데 큰 힘을 보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한곡 마의 부처님, 천년의 부처님 큰 귀 등의 찬불 동요가 이어지자 현장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올해는 10명의 어린이 청소년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미래 한국 불교의 희망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참가하는 모든 친구들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마음에서 벌써 부처님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사찰의 합창단의 역사는 어린이 합창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열심히 부르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제14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영예의 대상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우리는 부처의 씨앗 천진 부처님을 부른 석성초등학교의 이창민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작곡대상은 우리는 부처의 씨앗 천진 부처님의 임각스님, 작사대상은 열암계곡 마이 부처님의 허마림 불자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가 대상을 타서 너무 기쁘고 여기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연이 누나, 사촌 누나하고 그 다음에 형, 아빠,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미래 불교의 주축이 될 어린 불자들의 음성 공양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BBS 뉴스는 한국불교 미래 천년의 비전을 제시하며 젊은 층 포교에 열정을 쏟았던 자승대종사 원적 후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속가능한 청년대학생 전법 포교를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 대학생들이 불교를 통해 얻고 싶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참선과 기도, 경전 공부 등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내면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싶어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불교가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줄 때 청년 대학생 전법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니네 포교해야 되는데 비전을 뭐라고 적을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 딱 이거였습니다. 스님, 스윗해야 돼요. 스윗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청년 불자들을 위한 법문과 강의의 주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교 교리와 선사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어록, 불교사 등 어려운 내용 중심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생, 사회정의, 환경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주제를 불교와 접목시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심각하구나는 생각보다 더 이상의 바닥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떤 지식에 대한 습득에 대한 욕구 그런 거라든지 또 종단이 갖고 있는 어떤 가르침을 가장 상호작용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청년 대학생이지 않나. 사찰을 청년들에게 통 크게 개방해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대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방은 대학 내에 사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그 동아리방을 그냥 내 집들한테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불교를 접해야지 가서 부처님 얘기를 한다고 접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년 대학생 전법 포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불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이벤트와 취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탈종교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 세대에 대한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청년 대학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불교의 역할을 찾는 일이 우선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학생 전법을 전담하는 조직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요번에 이런 상월결사가 한 이런 원력이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출발을 하는 기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캠퍼스 포교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지. 지금처럼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캠퍼스 포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이 육군과 해군, 공군의 일선 부대에서 장병 포교에 앞장설 예비 군승을 선발합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15일까지 만 35세 미만의 조계종 3위 3인에게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신규 예비 군승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서류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승적증명서 등으로 선발된 군승에게는 졸업학기까지 수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특별교구로 우편으로 하면 되며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지난 10일 경내 화엄석경관에서 지리산 화엄사 화엄석경관 활용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건립한 화엄사 화엄석경관을 제대로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용역 결과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정재영 교수, 박규만 성보보전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석경 인문 분야 이규갑 교수, 석경 연구 분야 조미영 박사, 보조과학 분야 김지영 박사, AI 디지털 보건 분야 이창우 박사가 각각 연구 보고에 나섰습니다. 교구장 덕문 스님은 지난 몇 년간 화엄석경 보존관리와 복원, 활용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왔다면서 화엄석경은 오랜 세월 풍화로 13,000여 점의 파편으로 변했지만 그 존재 가치만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법석으로 꼽히는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내일부터 시작돼 한 달 동안의 대장정을 펼칩니다. 통도사는 내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경내 설법전에서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한 분의 법사 스님이 참여해 모두 30명의 스님이 법문을 설하는 불기 2567년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첫날인 내일은 조계종 전 고시위원장 지안대종사가 오전 11시 입제 법문에 이어 오후 2시에는 화엄경 현담을 설하고 내년 1월 10일 오전 9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법기예품 마지막 부분을 주제로 법문하며 한 달간의 정진을 마무리합니다. 월하 대종사 추모 달해제일인 23일에는 추모제와 함께 제11회 영축문화 대상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비군이 수행도량이자 만일결사 정진도량인 경기도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제9대 주상봉 신도회장 취임식을 겸한 송년법회를 열어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법회에는 법륜사 주제의 현암 스님과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도 두근두근 진행자 광우 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륜사가 펼치고 있는 수행과 나눔, 생명, 평화, 문화 등 5대 결사의 취지에 따라 각 분야에서 수행과 실행의 모범적인 이들에게 공로상이 전달됐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저희의 법륜 4개월 18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만난 이면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문수산 법륜사 모든 불자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천년고찰 논산 개태사의 석조 열애 3존 입상을 국보로 승격하는 방안을 찾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7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학당에서 개태사 석조열애 3존 입상 국보 승격을 위한 전문가 학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100년의 역사 동안에 3존불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개태사가 지금까지 이루고 앞으로 천년도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개태사 부처님을 국보로 승격하는데 아무쪼록 힘든 연구를 하셨으니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포럼에서 부산시립박물관 정은우 관장이 개태사 석조열애 3존 입상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관해 기조 발표를 하는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개태사 석조 열의 3존 입상은 원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발굴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개태사 창건과 관련된 그렇다면 유일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들은 개태사 석조열의 3존 입상이 왕실의 위용을 나타내는 고려 초기 석조불상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발언이 담긴 기념비적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구종 안심정사가 펼치는 범불교 네트워크 안심불교 포럼이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서울본원에서 창립 후 3번째 포럼을 열었습니다. 가치 갈등과 혼돈의 시대 불교의 역할은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제3회 안심불교 포럼은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철학과 사상, 사회제도로는 인간의 갈등과 대립, 다툼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궁극적 해결책으로 불교의 연기와 공성의 깨달음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스스로의 사상적, 감정적 갈등과 모순, 대립을 타파할 때만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논리를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풀어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